코로나 이후 첫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목적지는 삿포로고요. 드디어 겨울 삿포로를 만나러 갑니다. 시내로 가기 위해 JR 트레인 표지판을 따라갑니다. 기차가 도착해 있어서 제가 티켓을 구입한 자유석을 찾아갑니다. 시내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고생 끝에 삿포로역에서 10분 거리의 텐투텐 호스텔에 거의 40분 만에 도착했어요. 숙소에 짐을 맡기고 호스텔 근처의 홋카이도 대학교에 가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양쪽으로 나와 있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스프카레 코코로라는 곳에 왔습니다. 채소 카레에 약간 매운맛으로 시켰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삿포로 이틀째, 오늘도 눈이 꽤 많이 내립니다. 스텔라 플레이스에 있는 이핀에 부타동을 먹으러 왔습니다. 숯불향 나는 돼지고기 구이에 모닝 나마비루 한 잔을 마셨더니 여행의 시작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키노토야의 과일 샌드는 2번, 3번 추천해봅니다. 다들 너무 신나게 놀고 있어서 저도 덩달아 들떠버리더라고요. 어제에 이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니카상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늦어지면 웨이팅의 늪에 빠질 것 같아서 5시쯤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남편님이 용돈을 넉넉하게 챙겨줘서 징기스칸 2인분을 호기롭게 시켰어요. 오랜만에 먹었더니 역시 잡내도 없고 맛있었어요. 삿포로역 쪽으로 걸어가다가 우연히 마주한 아카렌가 테라스에서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을 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2박 3일 일정으로 하코다테로 떠나는 날입니다. 드디어 하코다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맡기고 바로 앞에 있는 노면 전차를 타러 갑니다. 하코다테에서 첫 행선지는 유누카 온천마을로 정했습니다.
노면전차는 뒷문으로 타면서 티켓을 뽑고 앞문으로 내리면서 요금을 내면 됩니다. 이곳 유누카와 온천마을에는 당일치기로 가능한 온천들이 있어서 여독도 풀 겸 따뜻한 물에 온천을 하러 왔습니다.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서 올려다보니 비행기 바퀴가 거의 보일 정도로 가깝게 날고 있었어요. 어쩐지 신기한 하코다테네요. 유노카와 온천마을에는 하코다테시 열대식물원이 있는데 여기에 잠깐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 요금은 300엔이고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열대식물 때문은 아니고요. 온천마을 아니랄까봐 온천하는 원숭이들이 있다고 해서요. 근데 요 원숭이들이 진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다 하는 거 있죠? 팔 쭉쭉이도 하고 수영도 하고 뽀뽀도 하고 하품도 하고 기침도 하고. 마지막으로 먹이 유도하는 꼬마 원숭이까지 보고 이제 제가 온천을 할 시간이 되어서 아쉽지만 자리를 떠납니다. 제가 선택한 온천은 열대식물원 근처에 있는 하코다테야라는 온천이에요. 온천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고 금액은 1000엔이에요. 유노카와 온천마을은 날이 밝을 때는 잔잔하게 예쁘더니 해가 지니까 화려하게 아름다워졌어요. 목적지는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럭키피에로입니다. 들어오면서 주문 및 결제를 하면 음식을 테이블로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데리야끼 버거와 메론 소다 세트를 시켰어요. 햄버거를 다 먹고 나서 좀 이르긴 하지만 춥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세븐일레븐에서 오뎅과 맥주를 사와서 숙소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숙소 안에서 만난 것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더니 꼭 어딜 가지 않아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노면열차를 타고 고료카쿠로 갈 계획이에요. 오늘은 1일 패스를 사서 노면열차를 마음껏 타려고 합니다. 노면열차 1일 패스는 노면열차 안에서 기사님께 사면 됩니다. 고료카쿠에 갈 수 있는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고료카쿠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고료카쿠 타워에서는 별 모양의 고료카쿠 성곽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겨울엔 특히 하얀 눈으로 덮여있는 별 모양의 성곽을 볼 수 있어 꼭 와보고 싶었어요. 볼 때마다 낭만 넘치는 흰눈과 노면 전차예요. 와, 갑자기 눈이 살벌하게 내리네요. 카네모리 아카렌가 창고는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쇼핑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쇼핑몰은 별로 볼 게 없다시피 했어요. 다시 밖으로 나왔더니 눈이 싹 걷혔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데 이제는 배도 고프기 시작해서 먹을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삿포로도 눈이 살벌하게 오더니 하코다테는 삿포로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빈티지한 창고 외관은 눈에 담아야죠. 주변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서 근처에 있는 코메다 커피를 찾아갔습니다. 우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시키고요.
잔잔한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있었어요. 햄버거를 팔고 있길래 새우 버거를 시켜봤는데 미안하게도 이 버거가 어제 먹은 럭키피에로보다 100배는 맛있었네요. 이제는 이곳을 떠나 모토마치로 가봅니다. 여기는 하치만자카라는 유명한 길이에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예쁜 길이라 다들 사진 찍느라 바쁘네요. 근처에 하코다테산 전망대가 있어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맑아져서 해가 지는 모습과 함께 하코다테의 특이한 지형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쩐 일인지 점점 날이 흐려지더니 온전한 야경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은 삿포로에도 있는 네무로 하나마루 스시에 왔습니다. 초밥은 맛있긴 했는데 나중에 삿포로에 가서 다른 매장에서 먹어보니 삿포로 하나마루가 왜인지 훨씬 맛있었어요. 그리고 2차를 하기 위해 패밀리마트에 들러 오뎅과 맥주, 계란 샌드위치를 샀어요. 오뎅은 세븐일레븐보다 패밀리마트가 더 맛있었어요. 계란 샌드위치는 세븐일레븐이 더 맛있었습니다. 하코다테에서의 3일째 날 아침입니다. 호텔 앞에 하코다테 아침 시장이 있어서 잠깐 들러보기로 합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활기찬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예전엔 여기서 낚싯대로 오징어 잡이를 하는 걸 봤었는데 지금은 안 열었더라고요. 여기 식당은 아침 식사가 550엔이라고 합니다. 은근한 호객행위가 있어 저 같은 내향형 인간은 스미마생을 하고 다니라 힘들었네요. 아침 10시 5분에 출발해서 오후 2시에 도착하는 일정이에요. 하코다테에서 삿포로로 돌아왔더니 삿포로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이라 에비야 텐동 분점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분위기가 여기 뭔가 찐이구나 싶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주방장님이 바로 튀겨주신 텐동이 나왔습니다. 텐동을 많이 먹어본 건 아니지만 진짜 맛있었고 특히 흰살 생선 튀김이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삿포로 위시리스트 중에 유제품 많이 먹기가 있어 키노토야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시켰습니다. 와, 이거 대박! 이거 진짜로 추천드립니다. 스스키노에 있는 맥도날드로 왔습니다. 여기서 니카상 감상을 하는데 옆에 앉은 한국인 모녀가 같이 여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뚝뚝한 듯 다정하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러웠습니다. 목요일 밤인데도 다들 관광객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멍하니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하고 보니까 얼음길에 미끄러져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더라고요. 역시 눈이 많은 홋카이도라 이런 상황도 보게 되네요. 문득 스프카레가 땡겨서 검색을 통해 스프카레 바단이라는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야채 커리와 매운맛 4단계를 시켰는데 그렇게 맵게 시켰다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매웠어요. 굳이 맛 평가를 하자면 특별하지도 맛없지도 않은 평범한 스프카레였네요. 오늘은 러브레터의 그곳 오타루로 가는 날입니다.
오타루로 가는 길은 바닷가 옆을 지나기 때문에 꽤 아름답습니다. 1시간을 걸려 오타루에 도착했습니다. 오타루에서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오타루 아쿠아리움입니다. (30분) 정도를 달려 오타루 아쿠아리움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은 성인 한 명에 1,300엔이고 카드 결제가 가능해서 편했습니다. 돌고래들을 보러 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아쿠아리움을 찾은 목적인 펭귄을 보러 왔습니다. 펭귄은 사진빨이 잘 안 받고 실물이 훨씬 귀여웠네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펭귄의 총총걸음에 반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길래 TV에서 봤던 적이 있는 찐빵집을 찾아왔습니다. 오타루 운하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Have a nice day. 카마에이 공장 직영점이라고 어묵 공장에서 바로 나온 어묵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메뉴판에서 인기 넘버 2 어묵을 시켰는데 당일 만든 거라 그런지 꽤나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오르골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계탑은 15분마다였나 한 번씩 울리는데 어째 김 빠진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쉬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르타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때가 오후 3시 반 정도였는데 여기서도 대기를 40분을 했어요. 그래도 치즈케이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타루의 명물 스누피 빌리지입니다. 갑자기 눈이 너무너무 예쁘게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타루의 상점들은 저녁 6시쯤이면 거의 닫기 때문에 거리가 점차 조용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런 분위기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순간이 오타루에서 가장 좋았던 시간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오타루 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하 야경도 둘러봅니다. 한참
한참 낭만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눈이 미친 듯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바람이 너무 세고 따뜻한 것도 끌리고 해서 오타루역 근처에 있는 스푸카레 다루오라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먹은 스푸카레는 제 마음속 상위에 랭크되었어요. 오늘의 오타루 여행은 사람에 치이고 눈에 치이긴 했지만 겨울 홋카이도를 제대로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늘은 BA 투어를 가는 날입니다. 흰수염 폭포로 가는 길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지네요. 겨울인데도 얼지 않고 흐르는 것이 신기했고 생각했던 것보다 웅장했어요. 다음에 들른 곳은 다소 생소했던 제루부의 언덕으로, 제루부는 바람, 향기, 놀다라는 뜻이 모인 이름이라고 해요. 여기서 따뜻하게 데워진 BA 우유를 사 먹었는데 역시 홋카이도 우유는 진하고 고소함이 남달랐어요. 많이 춥지도 않고 하늘도 청명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이곳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다들 눈밭에서 노느라 바쁜 모습이었어요. BA에 도착해서는 미리 주문해둔 준페이 도시락을 먹었고요. 남은 시간에는 BA역 주변을 슬슬 산책했습니다. 건물 앞에 쌓인 눈 사이로 눈앞에 길을 만들어 놓은 게 홋카이도만의 모습인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다음 코스는 BA 투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나무입니다. 다음 코스는 탁신관입니다. 이때쯤에 바쁜 투어 일정에 살짝 지쳐있을 때였는데 이곳 자작나무 숲에 오고 너무 좋아서 기운이 솟았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사람들이 없고 눈밭을 걷는 제 발소리만 들릴 때 그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BA 투어 일정 중에 탁신관 자작나무 숲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닝구루 테라스입니다. 근데 이곳은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뭘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닝구루 테라스 구경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BA 투어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삿포로 근교에 있는 조장케이 온천에 가기로 합니다. 전날 BA 투어의 여파인지 몸이 찌뿌둥하더라고요.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려 호에이쿄 온센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고즈넉한 온천이라 마음에 드네요. 호에이쿄 온센에는 대욕장과 야외 온천이 있었는데 야외 온천 주위로 나무가 가득하고 온천할 때 눈까지 내려서 분위기가 최고였어요. 온천하면서 어떤 일본 분이 말을 걸어서 스몰 토크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노곤노곤한 상태로 네무로 하나마루 스시에 왔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삿포로 여행이 거의 끝나가서 키노토야에 또 와서 요 맛있는 과일 샌드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를 통해서 스스키노까지 열심히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눈 내린 니카상 한번 다시 봐주고, 그리고 숙소로 복귀해서 캔맥주 마시면서 빈둥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네요. 일어나서 숙소에서 빈둥빈둥하다가 맥도날드 스스키노점에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삿포로 최고의 뷰 맛집 카페인 것 같아요. 아침 겸 점심으로 수프 카레를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야채 커리에 브로콜리 튀김을 추가해서 주문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수프 커리를 참 자주 먹었는데요. 맛있는 순서를 꼽자면 단연코 사무라이가 최고였어요. 특히 국물이 걸쭉하고 감칠맛이 나서 국물을 계속 떠먹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 튀김은 꼭 추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삿포로역이나 스스키노 말고 다른 동네도 둘러보고 싶어서 노면 열차를 탔습니다. 노면 열차가 거의 한 바퀴 돌 때쯤 나카지마 공원역 앞이라고 해서 계획에 없이 내려보았습니다. 눈이 많이 쌓인 곳은 무릎까지 푹푹 들어가서 청바지가 다 젖고, 그래도 재밌다고 혼자 웃고, 눈 위에 눕기도 하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삿포로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청어소바로 할까 또 스프카레로 할까 하다가 삿포로 하면 스프카레지 하면서 2끼 연속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선 맵기 4, 브로콜리와 치즈밥 추가로 시켜봤는데 약간의 향신료 냄새 같은 것만 빼면 자극적으로 맵지 않고 좋았어요. 마지막 식사까지 만족스럽게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낭만적인 눈도시인 삿포로에서의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삿포로에 와보니 가능하다면 삿포로의 사계절을 다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